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젊은 의사, 의대생의 소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의대생 또는 이제 젊은 의사들이 조금 씀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소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죠. 보통은 그럴 거예요. 미래의 소득을, 미래에 이제 기대되는 소득을 당겨 쓴다. 인 거죠. 그래서 다들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알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취미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의대생 전공의 시절을 겪을 때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매달 이제 머리 자르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공의 4년차 때까지 그 유일한 취미가 매달 청담동 이제 헤어샵을 가서 머리를 자르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 그때는 그게 약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약간 로망도 있고 옆에 연예인들 막 이렇게 자르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그냥 그런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프레시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처음 제가 20살 때인가 19살 갔을 때 6만 원에 부가세에서 6만 6천 원이었고 어느 순간 7만 원, 7만 7천 원이죠. 8만 8천 원 쭉쭉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10년 넘었나? 어쨌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전공의 때는 그랬어요. 전공의 때는 저 잘라주셨던 분이 있고 옆에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딴 거보다는 얘가 이제 머리 자르는 동안에 맨날 자는 거죠. 말 그대로 쳐 자는 거지. 머리 자르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보조분들이 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잘랐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컷 자고 나면 이제 머리 이제 어디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 파인데 없이 잘 잘라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포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소비를 왜 했을까? 그냥 유일한 취미였던 거죠. 본인의 그냥 내 만족 아무도 몰라주지만 이걸 왜 멈췄을까? 언제 멈췄을까? 4년차 전문의 앞두고 멈췄어요. 그 소비를. 그 왜 멈췄을까? 4년차 이제 전문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거지. 나는 전문의 따면 이제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공보위 아니면 또 군의관 정말 박봉에 병역 의무를 한 3년 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야. 그 전까지는 생각이 아예 없었지. 그냥 전공이 대학병원에 맨날 그냥 치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나에게는 이 대학병원의 보드만 따면 전문의만 따면 정말 앞길이 창창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살다가 그게 전문의를 딸 때쯤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 그럼 전문의 있다 보면 뭐 어디 가지? 뭐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병역 의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지금보다 돈을 더 못 벌겠는데 난 독립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드디어 독립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색도 없어. 그래서 그때 깨달아. 여름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쨌든 앞으로는 살아보자. 이 전문이다.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머리를 그냥 그때부터 동네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미용실에서 자르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녀보자.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사실 씀씀이가 꽤 컸었거든요. 친구들, 가족들이 저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다들 되게 비웃었어요.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때 제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정말 더운 여름에 보통은 이제 잘 안 다니죠. 예, 여름에. 많이 다닌다 그래도 차를 탔었던 것 같은데 차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사는 이거 어떻게 보면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엄청 더운 여름에 그렇게 걷다 보니 땀이 막 엄청 많이 나고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아무튼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예. 그때 깨달은 거죠. 돈이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쓸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나 이런 거, 머리는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예요. 그냥 그렇게 막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쭉쭉 내서 10년, 11년 동안 냈던 돈이 어떻게 보면 근 1,000만 원인데 쓸 땐 되게 쉬웠어. 그냥 쉬웠는데 내가 이거 몇 푼 아끼려고 여름날에 버스 타다가 나 혼자 완전 이제 폭발한 거지. 진짜 뚜껑이 열린 거죠. 너무 열받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아끼는 게 얼마냐? 1,000원? 뭐 몇천 원?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쓰는 돈은 쓸 때의 돈이랑 내가 벌 때의 돈, 내가 지갑에서 지출되는 돈일 때의 그 무게감과 내 지갑에 들어올 때의 무게감이 아예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씀씀이에 대한 컨셉을 조금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관심이 1도 없었던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의대생, 젊은 의사들의 낮은 초봉을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걸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젊은 의사들의 유일한 꿈은 사실 향후에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에요, 사실은. 나쁘지 않아. 그런 희망이 있어야 돼.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그 힘든 박봉의 시기를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소주 안 마셔도 되는데 소주 마시게 되고, 소주 마실 때 와인 먹고, 와인 먹을 만 할 때 뭐 양주 먹던가, 삼겹살 먹을 거 이럴 거면 한우 먹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맨날 종합병원에 박혀가지고, 아니면 뭐 열심히 뭐 시험 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뭐 24시간 내내 그런 느낌을 당직 쓰다가 오프 다 나왔는데 소비할 데가 없어. 그 뭐 만날 사람도 없어. 왜냐면 그때쯤 되면 친구들 다 회사 다니거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패턴이랑 안 맞아, 친구들이랑. 그 뻔히 만날 만한 애가 다른 과에 이제 오프 나온 애라, 아니 뭐 이렇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이제 환경에서. 그럼 그런 애들끼리 억압돼 있는 환경에 있다 나온 애들이 시원하게 이제 며칠 만에 뭐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더 자주 나오게 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프 때 시원하게 돈 쓴다는 얘기죠. 막 이래 한우 구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되지. 하지 말라, 무작정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예 쓰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고 쓰라는 거예요. 알고 써라. 그런 그 돈에 소비할 때의 가치와 이제 모을 때의 가치가 다르다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써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느껴야 돼요. 이거를 초, 중, 고, 의대생,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안 가르쳐 줘, 사실은. 부모님들도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거 가르쳐 줄 시간에 저도 애가 있지만 그냥 용돈을 줄 것 같아요. 네 일에 열심히 해, 이렇게. 예,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 일을 차라리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너의 본업에 열중하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옳다고 할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언제까지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 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만 해도 뭐 커피 얼마였을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 2,000원인가? 요새 같은 시기에 솔직히 뭐 제대로 된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뭐 데이트하면 그냥 10만 원 그냥 넘어가죠. 대학생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놀기도 쉽지 않고 대학생을 즐기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진짜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뒤에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뭐 드리고 싶어도 해결책까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제가 오늘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향후에 기대되는 미래의 그 높은 수입을 미리 함부로 땡겨 쓰면 안 된다. 쓰더라도 적당히 써라. 알고 써라. 그게 이제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최악의 경우로 빠지는 건 뭐냐면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땡겨가지고 되지도 않은데 투자하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함부로 건들지 마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무작정, 그리고 또 그렇다고 돈 아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안 된다. 20대, 30대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때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가 있는데 그냥 돈 안 쓰겠다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정말 뭐 절약을 뭐 하동바동 해가지고 뭐 종잣돈을 뭐 중요하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모아서 투자한다 한대 뭐 두 배 세 배 딴다 한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구질구질하게 아낀다 한대 인생 안 변한다. 예, 인생 안 변해요. 차라리 젊은 날에 좀 의미 있는 소비를 하면 좋겠다. 진짜 지금 와서 잘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경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젊은 날에 젊은 시절에 진짜로 나의 돈, 내 돈은 투자나 절약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 이건 제 그냥 의견이에요. 그만큼 이제 내 돈으로 확고하게 모으려면 일단은 투자로 모으려면 투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왜냐면 뭐 1억, 2억 뭐 큰 돈이지 진짜 큰 돈인데 그거 베팅했다가 뭐 많이 따봤자 인생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재테크의 함정이에요. 정말 투자를 유능하게 한다 한들 뭐 1억으로 100억 만든다 이거 진짜 사기꾼이야.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내 인생을 그 정말 커리어의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20대 30대를 그 인력을 번다고 투자로 뭐 꽁돈도 아닌데 꽁돈 버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가수입 번다고 깔짝깔짝 했다가 본인 커리어도 놓칩니다. 그건 하면 안 돼. 그냥 결국에는 진짜 내 돈은 노동이나 사업으로 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진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 판돈이 커져서 뭐 부동산을 사든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어. 물론 요새 뭐 부동산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 내가 이제 내 노동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무리해서 막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해가지고 본인의 미래 수익이나 이런 걸 땡겨가지고 투자하는 애들이 흔들리는 거지. 내가 캐시 플로우가 엄청 좋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깔짝깔짝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의 정말 정점으로, 커리어가 정점으로 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정말 맥시멈으로 땡길 수 있는 그 시기를 스트레스랑 시간만 진짜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렇고. 그렇다고 무작정 막 절약해라. 저번에 예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절약은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효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믿고 있다가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절약은 해라.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지만 20, 30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약은 그냥 셋업만 해놓고 고정비만 줄여놓고 하는 거고 투자는 어느 정도 노동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나의 본업으로 정말 시원하게 레버리지 땡겼을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쌓이고 하는 겁니다.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의사는 본업으로 이제 쇼부를 보는 직업이죠. 그럴 수 있는 직업이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메인 메시지가 사실 그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움을 좀 조금이라도 주고 싶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그리고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제 길을 조금씩 더 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상관이 있겠죠. 근데 각자 인생은 각자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맨날 그냥 화만 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결국 본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본인 능력이에요. 집이 망할 수도 있어. 뭐 몰라. 근데 본인을 지켜주는 거는 본인 능력입니다. 뭐 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다? 제가 봤을 때 그거 본인 능력이 없으면 100%다 싸우게 될 겁니다. 형제고 나발이고 다 싸워 그냥. 내가 능력이 돼야 그것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본인 능력이 없는데 부모만 보고 있으면 100%다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려운 주제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 메시지 왜 영상을 드리냐 하면 의과대학, 종합병원, 뭐 초, 중, 고 다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저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부모님한테 왜 돈에 대한 얘기를 안 가르쳐 줬었냐, 안 했었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리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 부모님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애가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스트레스 받는 건 최대한 나중에 알려주고 싶고 말 그대로 행복 해피하게만 키워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어차피 알아야 될 건 빨리 알고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젊은 나이에 누군가 빨리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니즈가 없으면 바뀌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설사 니즈가 있어서 바뀌고 싶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알게 될 거면 조금이라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도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당겨 쓰는 이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조금 한번 본인의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섣부른 투자를 하는 분들도 본인의 그런 성공 확률이나 효율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무작정 절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약은 효율이 낮아요. 본인의 커리어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젊은 날에는. 그게 20대, 30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